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매월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체육교사 강성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정책사업 중 하나인 건강드림학교를 연계한 아침 시간 건강드림 챌린지라는 건강체력 교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희 학교의 건강과 관련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발표에 앞서서 저희 학교 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매월중학교라고 하고요. 학급 수만 32학급에 학생 수만 1,080명이 육박하는 굉장히 대규모 학교입니다. 2020학년도부터 저희 학교가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저희 학교의 탁구장이나 체력달리시나 체조장 같은 원래 체육시설들이 교실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 학교에서 체육 수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20, 30대의 젊은 5명의 체육교사가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체육 수업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 건강드림학교라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팝스 통계입니다. 제가 올해 건강체력교실하고 팝스 측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학생들의 체력 저하에 대해서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2020학년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생들이 운동에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2021학년도부터 팝스를 다시 측정을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3, 4, 5등급 관리 학생들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체력 저하가 심했습니다. 저희 학교만 이런가요? 선생님들 다른 학교는 어떤가요? 팝스. 저 이번에 되게 F행으로 했거든요. 다 비슷한가요? 네. 그리고 특히 4, 5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0%가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의 체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제가 공문을 이렇게 많이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건강드림학교라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신청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를 제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주요 키워드에 건강, 건강체력교실, 융합 이런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이거. 내가 이거 딱 신청해가지고 건강체력교실 운영할 때 헬스기구 사고 애들 간식 사주고 그러면 아주 좋겠는데 그러면서 좀 나쁜 마음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이 건강드림학교가 건강체력교실이 주어 키워드가 아니라 학교의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건강을 중심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교과가 융합하고 그리고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마을 교사들을 활용해서 좀 건강 문화를 만들자라는 취지였는데요. 저희 학교도 그 취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강 중심의 교육과정 융합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건강 관련된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건강체력교실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서 제가 교사가 되기 전에 사회에서 이제 영업사원으로 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영업적인 마인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육적인 철학은 체육교사는 영업사원이다 라는 좀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체육교사는 제가 체육이라는 상품을 아이들한테 팔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스포츠 클럽에도 등록하고 또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 체육을 영위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가의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으로 나와 있는 그거와 같이 맥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영업력을 발휘해가지고 학생들이 건강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제가 영업력을 발휘했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자, 첫 번째로는 체육교사가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체육 선생님을 생각해보면은 항상 쉬는 시간마다 철봉에서 턱걸이를 당기셨고요. 평행보행에서 평행봉 스윙이라는 동작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턱걸이 당기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에는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도 쉬는 시간마다 3점슛 라인에 서가지고 계속 10개고 20개에서 계속 던지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보는 학생들의 모습은 진짜 존경의 눈빛으로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와 나도 3점슛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농구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체육 선생님들이 조금 운동하는 모습을 학생들한테 많이 노출하면은 학생들이 그 운동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좀 건강 체력과 관련된 운동을 좀 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게 유도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좀 철봉 같은 거 많이 땡기고요. 학생들이랑 팔씨름 내기 같은 거 많이 하고 푸시업 내기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운동에 관심을 갖도록 좀 유도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을 영업했어요. 자,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운동이 크로스핏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크로스핏 알고 계시죠? 그 크로스핏을 좀 제가 임용고시 공부할 때 학교 체육에 좀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건강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크로스핏이 됐고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예요. 그래서 과세특을 써주는 그런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조별로 타바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친구들한테 지도하고 알려주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보도록 그렇게 해서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냥 제가 학교에서 크로스핏을 내가 좋아하니까 학교에 적용해봐야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학교 체육에 제가 해보니까 크로스핏이 적합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다 크로스핏은 아시죠? 이게 뭐 육상, 역도, 체조 등 다양한 종목들을 섞어가지고 단시간 고강도로 하는 서킷 트레이닝의 일종인데 그게 지금은 좀 피트니스화 돼가지고 굉장히 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에 적합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단시간에 균형적인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육 수업 중학교 45분 동안 어떤 특정 체력만 길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크로스핏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길면 뭐 15분, 짧으면 10분 안에 운동을 끝낼 수 있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충분히 학생들에게 근력, 순발력뿐만 아니라 협응성이나 유연성 같은 체력들을 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크로스핏에 와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워크아웃 오브 더 데이라고 해서 발음 좀 구리죠? 네, 죄송합니다. 그 오늘의 운동인데 그 운동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운동 기록을 칠판에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의 기록들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을 저는 관찰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럿이서 함께 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서 친구들이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만 더 힘내! 막 이러면서 같이 응원을 해주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상승 효과도 누릴 수 있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크로스핏 운동을 할 때는 저렇게 힘드네, 이런 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다음부터 안 해야지 라고 하다가 이게 매운맛 음식처럼 좀 뒤돌아서면 생각나는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처음에 이 크로스핏을 알려줬을 때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하다가 나중 가니까 그 재미를 느끼고 즐겁게 참여했던 그런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수업 활동 사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초반차 시에는 이렇게 크로스핏의 문화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바로 운동을 들어가기보다는 요즘에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고관절의 가동성이나 발목 가동성이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정 운동을 통해서 지금 학생들 고관절 가동성을 키워주는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가동성을 확보하는 데 처음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뭔가 웨이트 기구를 사용하기보다는 플랭크라던가 푸시업이라던가 시트업이라던가 이런 동작을 섞어서 타바타 트레이닝으로 많이 진행하면서 좀 맨몸 운동에 익숙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차시 후반으로 갈수록 좀 안전한, 중학교에서 사용하기 안전한 도구인 메디신볼이나 캐틀백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웨이트 훈련을 좀 시켰어요. 지금 저희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지금 크로스핏에서 많이 활용하는 로잉머신하고 에어바이크를 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신기해하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학부모 공개 수업 때 크로스핏을 적용해서 공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할 때 어머니 오실 때 체육복 반드시 입고 오세요 라고 했더니 한 3-4분 정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크로스핏을 좀 빡세게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고 가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수업 영상 한번 볼게요. 로잉머신으로 이렇게 여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하는데 굉장히 신기해하고 재미있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도 애들이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체육관 한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니 지들끼리 와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메디신 볼인데요. 이거는 한 2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 뭐 발에 떨어지거나 몸에 맞아도 부상의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스포츠화 돼가지고 크로스핏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막 화이팅 화이팅 해주는 모습이 보이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만 힘내!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을 떠나서 이제 교육과정 외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학기 초에, 건강체력교실을 계획하면서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계획서들 쭉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계획서만 작성하시고, 너무 바쁘니까 운영 안 해. 라고 하시는 학교도 있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과 후에 1시간 정도 운영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대부분 뭐 줄넘기, 그리고 기초체력, 뭐 푸시업, 달리기 이런 것들 구성하고요. 또 뭐 어떤 학교는 스포츠 클럽인 뭐 배드민턴, 축구, 농구 이런 것들을 건강체력교실로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좀 참고해서 운영해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저희 학교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방과 후에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기에는 제가 방과 후에 아이들 상담도 해야 되고 업무 처리하다 보면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학생들도 방과 후에는 학원 가야 되고 또 수행평가 때문에 바쁜데 그래서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지 운동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배웠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애들 달리기 시키고 줄넘기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의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 흥미를 올리기 위해서 배드민턴이나 농구를 하자니 스포츠 클럽과 차별성이 없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 적합하게 좀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학교에 한 8시에서 7시 50분에서 한 8시쯤에 출근을 합니다. 나름대로 좀 일찍 출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학교 운동장에 보면은 애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막 놀고 있어요. 그냥 공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뛰어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내가 건강체력교실 운영하면 아침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 업무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애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아침 시간에 운영한 게 건강드림 챌린지입니다. 건강드림 챌린지는 제가 8시에 칠판에다가 프로그램을 적어놔요. 화이트보드에다가.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와가지고 쭉 칠판을 보고 이미 교육과정 내에서 체육 수업에 다 배웠던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운동이구나 그러면서 저의 간단한 설명 듣고 웜업하고 5분에서 짧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본인들의 기록을 칠판에다 적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준 구글 시트에다가 본인의 출석을 체크하고 이제 그냥 교실로 돌아가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출석을 누가 기록해가지고 나이스에 학기 말에 입력을 해줍니다. 좀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우리 크로스핏 해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칠판에다가 이렇게 오늘의 와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운동을 적어놓잖아요. 근데 아이들 수준에 맞게 좀 맨몸 운동과 좀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폴타임이라고 해서 제한 시간 없이 해당 라운드를 끝내야 한다라는 그런 운동 방법인데 뭐 숄더 탭 20개 그리고 런지 20개 하면 1라운드인데 3라운드 해라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5분, 뭐 오래 걸리면 30분, 30분 아니라 10분 이 정도 걸리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와서 자기들이 이제 친구들이랑 스마트폰이나 저희 학교에 타이머가 있는데 그걸 켜고 운동을 친구들이랑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칠판에다 적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여학생들이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SNS에다가 자기 기록 찍어가지고 오늘의 운동 완성 이러면서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홍보할 겸 해서 얘들아 운동 왔을 때 그냥 기록만 쓰지 말고 찍어서 SNS 인스타그램에다 좀 올려줘. 그러면 많이 참여할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입소문 타고 아침마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많은 날은 뭐 70명까지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체육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할까? 그러면 민폐겠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학교에는 학생 선수들이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외부에 나가서 선수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 받는 친구도 있고요. 또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은 선수촌에 가가지고 운동을 배우고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크로스핏 트로잉을 적용해서 아이들을 운동을 알려주면
선생님 저거 해본 거예요. 이거 코치님이 다 알려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애들 좀 알려줄래? 하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 모아서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학생 선수들 모아서 이렇게 학생 트레이너를 구성해서 저와 함께 운동을 지도했습니다. 운동을 지도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운동과 좀 다르게 요즘 선수 트레이닝이나 뭐 퍼포먼스를 키우는 운동들은 좀 3차원적인 동작을 많이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동작을 아이들이랑 같이 배우고 뭐 협업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좀 뭔가 어깨도 많이 올라가고 트레이너라는 자격을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면서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뿌듯했고요. 무엇보다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경기도교육청 건강드림학교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학생 중심의 건강문화 형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중심의 뭔가 아침 시간 건강드림 챌린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 제 업무를 경강시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번에 세 번째로는 건강드림 챌린지 참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공동체 모두가 건강해야 된다는 그 건강드림학교의 모토처럼 그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하면 안 될까? 좀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메시지로 선생님들 좀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니 선생님들이 다 무시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 담임 선생님들 모시고 오면은 선생님이 출석에 대한 가산점을 줄게 그랬더니 애들이 너도 나도 선생님을 막 억지로 끌고 오시더라고요.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들 막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땀 흘리기 싫은데 이러시다가 몇 번 참여하시다가 재미를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10분 정도는 되게 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운동을 참여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아이들이랑 운동을 참여해 주십니다.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침 시간에 건강드림 챌린지 했던 건데요. 다 여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협동해서 쉿업 동작 하는 활동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타이머가 보이죠? 이 친구들은 조금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축구부 친구들이에요. 축구 동아리 친구들인데 선생님 저 몸짱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빡세게 아침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 저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피스톨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한 발로 스쿼트를 하는 동작인데 이거를 좀 보조해가지고 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선생님들이 특히 로잉머신을 되게 좋아하세요. 학생들이랑 와서 경쟁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학교에 이제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드림 식단이에요. 저희 영양사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막 급식을 한동안은 막 뭐 이렇게 탄수화물 중심의 급식 식사가 많았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드림 예산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어 주시고요.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것들 중심에 좀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 구성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저희 학교에도 건강 문화 형성하기 위해서 교과 융합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 행사인데요. 잔반 줄이기 데이라는 걸 했어요. 요즘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급식을 안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도 알려주고 환경도 지키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잔반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친구들한테 스티커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학급별로 많은 스티커를 모은 반에게는 뭐 간식을 제공하던가 뭐 건강과 관련된 상품을 제공하면서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제동행 실내조정 대회를 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로잉머신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거 팀 이뤄가지고 하면 너무 재밌겠다 해가지고 뭐 선생님 한 명에 같은 학급 친구들 모아서 오시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별로 팀 모아서 오시면은 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니 꽤 많은 팀이 참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실내조정 대회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역사 선생님 두 분이서 지금 라이벌 매치 하시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로잉머신이 사실 되게 비쌉니다. 고가의 장비인데 선생님들 학교에 헬스장 이렇게 막 렉 갖다 놓으시고 래플다운 갖다 놓으시는 것보다 이거 몇 개 사서 운영하시는 게 훨씬 저는 쓸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TV 연결하면은 게임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정품 사셔야 됩니다. 이게 돈 아끼시겠다고 이게 중국산 사시면 금방 고장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매달리기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제가 이제 팝스 측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악력은 선생님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뭔가 알려주고 지도한 거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악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제가 악력 기르기인데 효과적인 방법은 매달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남학생은 1분 30초 그리고 여학생은 1분 매달리면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쏜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철봉도 몇 개 실내 철봉 구매했고요. 자,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건강체력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기구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범퍼 플레이트하고 메디신 볼입니다. 선생님들 중학교에 뭐 바벨 덤벨 갖다 놓으면 학생들 진짜 난리 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이 범퍼 플레이트하고 메디신 볼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무게가 막 무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래주머니로 되어 있어서 체육관 바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웨이트 동작들 활용할 수 있고요. 응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프박스인데요. 선생님 다 아시죠? 플라이오메트리 트레이닝 이거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거 돈 없는데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라밴드 사세요. 이거는 진짜 가성비 좋고요. 안전하고요. 그리고 전신 운동 할 수 있고요. 이거 활용해서 체육 수업에도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꼭 사셨으면 좋겠는 게 남학생들 위해서 실내 철봉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저는 철봉 턱걸이나 매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겨울에는 아이들이 운동장 나가서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육관 구석이나 아니면은 학교 잉여 공간에 철봉 세워놓으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와서 하더라고요. 대신 안전지도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중학생들 너무 활발해가지고 막 거꾸로 매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저의 수업의 건강체력교실 운영에 대한 반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 지속 가능할까? 지금은 제가 저경력고사에다가 열정 넘치기 때문에 아침에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다 보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지?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하면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 자체보다는 아이들한테 너무 외적 보상을 많이 부여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얘들아 이거 운동 프로그램 참여하면은 선생님 상품 줄게. 출석으로 뭐 해서 줄게. 티셔츠 제작해 줄게. 이러니까 아이들이 운동 자체보다는 자꾸 외적 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서 이게 물론 제 능력 부족이긴 하겠지만은 아이들이 운동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적 동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력 증진에 정말 유의미한가? 저희 학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080명이라고. 근데 아무리 많이 참여해도 80명입니다. 그러면 10%도 안 되는 인원들이에요. 그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팝스의 통계가 올라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 학생들이 체력이 유의미하게 증진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를 막 유도했어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불편해하는 선생님도 분명히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기 말에 올해 꼭 설문조사 해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만들어보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막 열심히 달렸습니다. 너무 빨랐는데요. 죄송하고요. 저의 발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드림 학교 연계한 건강 드림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